안녕하세요. 티발럼 카페 사장입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어제 캐나다에 있는 와이프랑 통화했는데 우리 딸 생일이어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더니 메뉴 몇 개 시켰더니 150불 넘게 나왔다고 와이프가 뭐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요새 카페 오시는 손님들이 줄어든 걸 보니까 모두가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제 비즈니스 할 때 인컴이 지금 많이 적어서 저희도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캐나다에서 제가 받았던 연봉별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비행기 관련된 일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고물가 시대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임금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3만 불도 안 되는 로우인컴일 때는 매일 돈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이 생활이 안 되면 회사를 옮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고 캐나다에서 공부한 게 없어서 안 되고 이래저래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캐나다에서 저와 같은 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먼저 제가 항공 일을 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숏컷이고 항공 쪽에서는 약간 치트키 같은 방법인데 보통은 항공정비 2, 3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공부나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 일을 했더니 15만 불 받았다, 20만 불 받았다 그럴 리는 당연히 없겠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높은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일 시작하고 2, 3년이 지났을 때 한 7에서 8만 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7에서 8만 불 갖고 4인 가족이 사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했던 코스나 잡 포스팅 여부를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도 같은 방법이고 필리핀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같은 방법으로 항공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고액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고요. 둘째는 이제 화이트 컬러 오피스 일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으실 것 같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툴, 연장 이런 거 쓰는 거 힘들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버는 것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항공일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 노동하면서 연봉이 낮아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한 4, 5만 불이 안 되는 분들. 둘째로는 저처럼 이미 아이가 있어서 2, 3년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셋째는 영어가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플러밍 해볼까? HVAC 괜찮다는데 용접하면 웰딩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항공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거면 즐겁다,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제 이야기네요.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 누구한테나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10여 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을 지금도 누군가는 한 명쯤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지 마시고요.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악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난 영상에 생활비 이야기 했더니 한 세 분이 네 분수대로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분수대로 살기를 거부하고요. 제 아이들과 와이프를 위해서 지금처럼 살아왔던 대로 분수에 맞지 않게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항상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 저희한테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이제 비행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인데 저희 가족이 킬베어라는 온타리오 프로빈셜 파크에 저희 가족 같은 지인들과 함께 이제 캠핑을 갔었는데 다른 한 가족이 이제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그 유명한 가수의 그 누나의 가족인데 이제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불 피고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남편분이 저희 인컴이나 힘들게 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우리 회사 들어올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2년 전 그 당시에 뭐 시간당 뭐 40불 가까이 시급받고 계시고 저한테는 완전 무슨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어도 안 되고 뭐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항공정비 2, 3년 공부 끝내셨고 비행기 관련해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저를 항공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슈트컷을 이제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캠핑 끝나고 저는 이제 회사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찌질한 생각하고 현실 탓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센타니얼 컬리지에 3개월 코스 이제 에어크래프트 시뮬레이터 패브리케이션 코스 등록해 놨으니까 이거 일단 빨리 가서 이수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제 3시간 배우고 실습하는 코스인데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 형님 말로는 일단 취직부터 하고 뭐 학위나 라이센스는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그때 다시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센타니얼 컬리지에 같은 코스를 찾아봤는데 6월에서 8월 코스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다음 시작이 9월에서 12월에 지금 조인할 수 있는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들을 수 있고 가격은 42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코스는 이제 내년 1월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토에 사니까 센타니얼 컬리지만 검색했지만 이제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한 코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는 당시 영어가 전혀 안 됐던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맞출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제 처음 본 우리 이제 저희 부부를 이 형님네 가족이 저희를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영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다 미리 준비를 해버리니까 영어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을 그냥 다 건너뛰게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이미 등록했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들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건축하는 집안이라 연장 쓰고 이런 게 익숙해서 코스를 이제 실습하는 데는 되게 저한테는 쉬웠고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교수가 말하는 이제 듣는 게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다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한 부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 인생의 가장 이제 굴욕 중에 하나. 진짜 창피하고 막 다시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형님이 자기 회사의 디렉터인가 뭐 시니어 매니저한테 얘기를 다 해놓고 인터뷰 날짜를 다 잡아줄 줄 알았는데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지 않고 저보고 무작정 그 회사 로비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래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로비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사람을 용기를 내서 찾았는데 미팅 중이라고 만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찾아갔는데 진짜 도널드 트럼프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왜 나를 찾는데 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때 제가 태어나서 이제 가장 창피한 날이었는데 안 되는 영어로 애기 옹알이 하듯이 외운 문장으로 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를 설명할 게 없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뭘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터뷰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말을 하고 1년 반, 2년 정도 일하면 32불 정도에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듣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다 안 들려도 이제 돈 숫자는 잘 들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기가 딱 끝났으면 좋은데 제가 그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그 사이에 그 디렉터가 회사에 잘렸습니다. 이제 참 인생 못 같은 상황인데 왜냐면 이때 이미 저도 전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얼마 뒤에 그 회사의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다시 저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 어프렌티십 코스가 생겼는데 이제 18불부터 시작하고 3개월마다 1불씩 올려주고 1년이 되었을 때 이밸루에이션에 따라서 이제 돈을 많이 올려주겠다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어프렌티스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 일은 진짜 경력자만 딱 뽑았는데 제가 그 회사 첫 어프렌티스였고 그 뒤로 저는 저 아는 동생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도와주고 그다음 그 동생도 자기 친한 친구를 또 도와주고 그 뒤로는 이제 한국 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들어온 거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필리핀이나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 이제 어프렌티스로 이제 회사를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프렌티스로 잡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뭐 비행기 관련 회사의 HR에 전화해가지고 잡 포스팅 어디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이력서를 보내서 어프렌티스 잡으로 이제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이력서 레즈메인데, 이제 나중에 비행기 회사에 오시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건데, 진짜 이제 골 때리는 부분인데, 한국에서 온 애들은 뭐 자기가 다 공군 나왔다 그러고, 뭐 코리안 에어라인에서 일했다고 하고, 저 뭐 중국 애들은 에어차이나에서 일했다고 레즈메 쓰고, 저 콜롬비아 애들은 뭐 에비앙카에서 일했다 그러고, 뭐 다 자기네 국적 얘기를 그렇게 해요, 다들. 같이 일해보면 금방 뽀록 나는 일인데도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가슴이라서 차마 그렇게 오버는 못했고, 제가 이제 군악대를 나왔는데, 이제 군악대에서도 총은 쏘니까 이제 총 관련된 툴을 뭐 이렇게 쓸 줄 안다 뭐 이렇게 썼고, 전 직장이 뭐 전자회사였으니까 뭐 일렉트리컬 서킷 뭐 이런 거 쓸 줄 안다, 이퀘먼트 쓸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레퍼런스 이제 넣었잖아요. 레퍼런스 콜 이제 3명 넣었는데 3명을 다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입사해서 2년이 지났을 때 제가 받고 있는 연봉이 한 7에서 8만 불 정도 됐고요. 이제 물론 비행기 일 특성상 8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10시간 정도 항상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했던 게 이제 컬리지 들어가기 위해서 420불, 그 다음에 이 코스 이수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하면서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 상황을 그냥 지나가야 됐다는 그 정도가 필요했고, 그 뒤로 이제 어프렌티스 끝나고 이제 어셈블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다른 일을 시작할 때 이거보다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일이 저한테 참 잘 맞고 비행기 일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셈블러를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제 4, 5년 뒤에는 이제 다들 진로를 바꾸는데, 대기업 이제 범바르디에나 에어 캐나다나 이제 서브 컨트랙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먼저 최소한의 비용과 최선의 시간으로 지금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고마운 분들이 꼭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쪽팔린 상황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 누군가는 저한테 너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 시작할 때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잡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16년을 살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안하고, 토론토 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코리안인데, 캐나다 생활이 진짜 어려운 날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막 오셨거나 너무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실 보이게 변하는 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 아들, 딸은 이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가 상황에 이 상황도 지나가겠죠. 모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